성경 말씀으로 여자를 유혹해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마, 일명 바이블존. 바이블존은 1968년 2월 22일부터 1969년 10월 30일에 걸쳐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연쇄살인마입니다. 바이블존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는 모두 25세에서 32세 사이에 젊은 흑갈색 머리의 백인 여성이었고, 피해자 모두 살인범을 글래스고의 인기 있는 댄스홀 혹은 뮤직밴으로 유명한 배로랜드 볼룸에서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이블존은 당시 연쇄살인과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터 터빈의 활동 방식과 범행 방식이 일치해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3명을 살해한 살인범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해결 상태이며 스코틀랜드의 범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인물 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은 퍼트리샤 도커 살인사건입니다. 1968년 2월 23일 글래스고 남부의 배틀필드에서 일하는 남성이 자신이 직장으로 가는 길에 출입문이 잠긴 차고 안에서 25세의 간호조무사 퍼트리샤 도커가 나체 상태로 죽어있는 걸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시체가 있던 위치는 랭사이드 플레이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겨우 1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둔기에 의한 광범위한 외상을 입고 있었고, 아마도 벨트로 추정되는 강력한 끈에 의해 목이 졸려 질식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퍼트리샤의 핸드백과 손목시계 그리고 옷들은 모두 범죄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옷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핸드백은 후에 수중참사 장비를 동원해 카트강에서 찾아냈고, 그녀의 손목시계는 그녀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가까운 수영장 물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시신 발견 후 신원을 알 수 없어 애를 먹었지만, 범죄 현장에서 시신을 회수하는 데 동참했던 한 구급차 승무원이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램프루셔 근처의 먼스커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알려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다음날 그녀의 아버지의 확인으로 25세 여성 퍼트리샤 도커라고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퍼트리샤가 살해당하기 전날 밤, 그녀는 그녀의 부모에게 호프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마제스틱 볼룸에서 열리는 저녁 무도회에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실제 그녀는 부모에게 말한 것과 달리 그날 저녁 대부분을 마제스틱 볼룸이 아닌 배로랜드 볼룸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매주 목요일마다 배로랜드에서 주최하는 25세 이상의 밤 무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녀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실패하자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친구와 함께 저녁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짐작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며칠 동안의 수사를 통해 알아낸 것은 퍼트리샤가 마제스틱 볼룸을 떠나 배로랜드 볼룸에서 살인자와 맞닥뜨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글래스고 의과대학의 길버트 포브스 박사가 지휘한 부검 보고서에는 사망자 퍼트리샤 도커의 사인을 교살로 확정했으며, 시신에 나타난 사후 경직의 단계로 볼 때 사망 추정 시각은 그녀가 배로랜드 볼룸을 떠난 직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범행 지역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녀가 2번이나 나 좀 혼자 내버려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범인이 그녀의 얼굴을 발로 차고 구타하기 전에 퍼트리샤를 붙잡아 구속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퍼트리샤를 살해하기 전에 강간을 했고, 시신을 버리고 떠나기 전에 카마이클 플레이스에 위치한 차고의 출입구를 걸어 잠궜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후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두 번째 사건인 제미마 맥도날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969년 8월 16일 32살의 아이가 셋 있는 피해자 제미마 맥도날드가 배로랜드 볼룸에서 저녁 댄스 파티에 참석하면서 사건은 벌어집니다. 제미마는 배로랜드 볼룸의 정기적인 참석자였고, 가풍에 따라 그녀의 여동생 마거릿 오브라이언이 제미마가 배로랜드 볼룸에 갈 때마다 그녀의 자녀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제미마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에 키는 6피트 정도의 날씬한 체격에 잘 차려입고 말 잘하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짧고 짙은 갈색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있었으며 독특한 글래스고 지방 억양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가끔 대화 속에 성경의 인용글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미마가 그 남자와 함께 베로랜드 볼룸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8월 17일 자정이었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밤 12시 40분경 메인 스트리트 혹은 랜드래시 스트리트 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곳은 그녀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여동생 마거릿은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했고 같은 날 밤 어린이들이 맥키스 스트리트의 버려진 연립주택 건물에서 시체를 발견했다고 떠드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8월 18일 아침 마거릿은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며 아이들이 말한 버려진 연립주택 건물로 가보았는데 그곳엔 소문대로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누운 상태로 여러 곳에 구타를 당해 죽어있는 언니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시체 옆에는 제미마의 신발과 스타킹도 함께 놓여 있었죠. 부검 보고서에는 제미마는 강간을 당했으며 신체 여러 곳에 특히 얼굴에 구타를 당했고 신고 있던 스타킹에 목이 졸려 죽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녀가 30시간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1년 6개월 전에 살해당한 패트리샤 도커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퍼트리샤 도커는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제미마 맥도널드는 하의가 찢어져 있긴 했지만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공통점은 제미마 역시 퍼트리샤와 마찬가지로 살해당할 당시 생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살해당한 날 밤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베로랜드 볼룸에서 제미마와 함께 있던 남자를 본 몇몇 목격자들을 통해 살인범에 대한 묘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맥키스 스트리트에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제미마가 살해당한 날 한 여성이 근처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수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글래스고 경찰은 퍼트리샤와 제미마 두 여성이 살해당한 날 저녁에 베로랜드 볼룸에 갔었고 끈 종류로 목이 졸려 죽기 전에 심하게 구타를 당했으며 범죄 현장에선 핸드백이 없어졌고 살해당한 시점에 생리 중이었다는 몇몇 결정적인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 두 사건 모두 증인과 증거가 부족해 금세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은 범인 혹은 범인들이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하였지만 직접 이야기한 목격자들 어느 누구도 여성들이 살해당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걸로 미루어 타 지역의 낯선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기 살인범 추적은 제미마가 살아있었을 때 목격되었던 당시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의 몽타주를 언론에 제공해 신문과 TV 양쪽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역에 널리 퍼뜨려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남녀 경찰 첩보원들을 베로랜드 볼룸에 잠입시켜 함정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잡아내려 했지만 그 사이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벌어진 헬렌 푸톡 살인 사건은 1969년 10월 31일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던 남성이 글래스고 스코스타운 구의 공동주택 뒤에서 29세 여성 헬렌 푸톡의 시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가 거주하는 얼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 뒷마당 하수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옷이 벗겨져 부분적으로 나체가 되어 있었고 강간을 당하기 전에 얼굴에 광범위한 구타 흔적이 있었으며 그녀의 스타킹 한쪽에 의해 목이 졸려 죽어 있었습니다. 핸드백 속 내용물은 시신 주변에 흩어져 있었지만 핸드백 그 자체는 범행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잔디와 잡초 얼룩이 헬렌의 발바닥과 신발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강제로 끌려오면서 살인자에게 맹렬하게 저항했으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의 시신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 깊은 멍이 있었으며 범인은 그녀의 왼팔 아래에 생리대를 대어놓았습니다. 이전 두 건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헬렌 역시 살해당할 시점에 생리 중이었음이 밝혀진 것이죠. 그녀가 살해당하기 전날 저녁에 헬렌과 그녀의 여동생 진 랭퍼드는 베로랜드 볼룸에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존이라고 불리는 남자 두 명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존이라는 인물은 캐슬 밀크에 거주하는 슬레이트 공이라고 한 반면 또 하나의 존은 굉장한 달변가였는데 자신이 어디 사는지 밝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진 랭퍼드는 후에 형사들에게
그녀의 언니와 함께한 동행자는 금주가였으며 택시에 있는 동안 자신과 언니와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베로랜드를 간통죄의 소굴이라고 가리켰으며 기혼 여성이 이곳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 반감을 표현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을 살해한 범인 일명 바이블존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자를 농락하고 살해한 바이블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